자, 내용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엔 좀 큰 그림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우리가 권리 변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총칙의 주제는 이제 권리 변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민법 총칙의 주제는. 근데 권리 변동인데 권리의 주체가 뭐냐? 이제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권리의 주체. 몇 페이지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왔다 갔다 하는 걸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 add 이렇게 나와 있죠. 색깔 들어간데 1 하면 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십니다. 자, 그 두 줄이에요. 두 줄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두 줄. 칠판 보시죠. 권리 능력이라고 했어요. 권리 능력. 자, 우리 민법에서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1년에 얼마 버느냐 연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고 자격을 얘기해요. 자격. 능력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격. 그러면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뭐예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개나 짐승은 권리를 가져요? 못 가져요? 예? 못 가져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권리 능력이 없다. 우리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자연인, 또 하나는 뭐죠? 법인. 자연인이라는 말은 법인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인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서류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서류로 만들어진 사람을 우린 뭐라고 표현하죠?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는 민법 3조에서 뭐라고 했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자격이라고 그랬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그걸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은 누가 갖는 거예요? 자연인과 서류로 만든 사람, 법인.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회사도 뭐예요? 법인입니다, 법인. 그죠? 회사 법인. 그러면 자연인은 법인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권리를 가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생존한 동안이다. 그러면 생존한 동안은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이잖아요. 죽으면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한 동안이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생존한 동안이다라는 말은 이 법조문의 3조에서 말하는 생존한 동안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사망 시까지란 말이에요. 이때만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권리 능력을 좀 더 풀어주면 권리 뒤집으면 의무라 그랬죠. 권리 의무 능력이에요. 권리 의무 능력. 권리도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능력은 사람만 갖는다. 그 사람은 종류가 몇 개? 2개.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법인. 이것도 분류하면 사람의 단체가 모이는 법인과 재산의 단체가 모이는 법인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또 영리, 비영리로 또 나눠요. 영리법인이다, 영리사단법인이다, 그러면 그게 대표적인 주식회사예요. 비영리사단법인도 있고, 영리도 있고. 자, 어쨌든, 자연인부터 보면, 자연인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연인이고,
육체가 없이 서류로 만들어진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법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사망하면 그때부터는 권리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의무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사망 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전부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죠. 개인재산을 인정하잖아요. 사회주의는 이건 안 되죠. 사회주의는 안 돼요. 사회주의는 원래 국가로 가야 돼요. 국가로. 자, 어쨌든 생존한 동안이다 그러면 결국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만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사망하면. 그러면 사망하면 권리를 가질 수가 없죠. 시신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시신은 사람이다 아니다? 민법에서 시신은 사망했어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물건이라고 하는 거, 물건. 물건도 있다고 보겠지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눕니다. 이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이게 왜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지. 아, 시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동산이지. 움직이면 동산이에요. 아, 시신이 막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들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포터볼 한다,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동산인 거예요. 네. 나중에 하고. 그러면 요 출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권리 능력의 발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권리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얘는 권리 능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사망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권리 능력이. 그렇죠. 소멸됐거나 또는 상실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생존한 기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을 어렵게 표현하죠. 아, 등남했다, 등려했다, 축하합니다 그러지 말고 권리 능력의 발생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누가 사망해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권리 능력의 상실을 애도합니다 이렇게. 고인 언제 올해 몇 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고인의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을 명시한다. 그러면 이것도요. 그럼 언제부터 권리가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출생이라잖아요. 출생. 그럼 출생인데 이게 진통이 있고 일부 노출되고 전부 노출되고 완전 노출되고 이게 4단계로 나뉘잖아요. 진통이 있고 그죠? 일부 머리부터 나오죠? 전부 노출. 그죠? 그 완전히 나온 다음에 독립해서 호흡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거죠. 언제부터. 네? 출생 신고는 나중 일이고 언제가 출생시냐 언제를 볼 것이냐. 네? 진통 왔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제 감남이 있고 을려 아내가 병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요. 낳는 순간에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사망을 해버렸어요. 하필 그 시점에. 그럼 요게 이제 진통이 예를 들어서 6시 00분이다. 머리만 나온 게 6시 10분이다. 전부 나온 게 6시 20분이다. 독립호흡한 게 6시 22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6시 5분에 사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일부 노출되어야만 사람이다라고 하면 6시 5분이면 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냐면 아내만 받아요.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요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일부 노출설, 진통설, 전부 노출설, 독립호흡설 이렇게
학자들이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각각의 자기 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요거는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법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 해석을. 그러다 보니까 민법을 전공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다수설 그래요. 다수설. 많은 학설들은 전부 노출설을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민법학자들은 다 전부 노출설이에요. 그 중에 일부 노출설, 진통설을 취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자기 근거대로. 그러면 그런 학자들의 학설은 소수설 그래요. 자, 그래서 학자들의 학설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해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판례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그죠? 이게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 재판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 뭐가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뭐에 의한다? 판례에 의함하고 가로를 넣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학설들의 대립이 있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결론은 그냥 판례, 통설로 결론을 내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학설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공부하기가 대단히 까다롭겠죠. 법무사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사 공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니까 우리는 중개사만 공부하면 되니까 학설 따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권리 능력의 개념을 이해하셨죠? 권리 능력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리를,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권리 능력. 누구만 권리 능력을 갖는다? 사람만. 이 사람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두 종류. 자, 자연인 아시겠죠? 그러면 짐승은 의무를 부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가 똥오줌을 배변판에다 넣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의무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체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음식 상하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네. 자, 그 다음에 법인 도는데, 법인은 사람의 단체, 그 다음에 재산의 단체가 설립 등기를 하면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이다 그랬을 때 사단은 사람의 뭐예요? 단체를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 그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인명을 만들어요. 사단법인 무슨 회 해가지고 만들어요. 회, 모일 회자. 그래서 사람의 단체가 모여가지고 법인 뭐를 하죠? 설립 등기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 만들겠다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설립 등기 시부터 법인이 뭐 했을 때? 해산할 때까지, 그때까지 권리 능력이 존속합니다. 그러면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은 법인 설립 등기에서 청산 종결 시까지, 청산 종결 시가 해산이에요. 해산되기 직전에 청산이 돼요. 청산 법인이었다가 이제 해산합니다. 그럼 요때까지가 권리 능력이 존속하는 기간이에요. 법인은. 이해되셨어요? 사람의 단체. 이거 되게 낯설잖아요. 사람의 단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의 단체. 표현이 어렵지. 내용은 뜻은 쉬워요. 사람의 단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의 단체. 네? 이렇게 모이면 사람의 단체인 거예요. 그죠?
가족 간에도 이렇게 모임 만들 수 있나요? 그럼 모임 만들면 보통 이제 어떻게 하나요? 단체 카톡 하나요? 밴드 하나요? 카톡도 하죠? 단체 카톡 하죠? 네이버 밴드 같은 거 하죠? 이런 게 다 사람의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단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임은 뭘로 하자?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공인모 모임이다. 이렇게 단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사람들이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회원가입하고, 회비도 내고. 그래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설립 등기 해야 안 해요, 보통. 굳이 뭐 하려고 해요, 등기를.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만인데.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법인 설립 등기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 많이 있잖아요. 뭐 동창회도 있고, 또 친목회도 있고, 등산 동호회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임들을 다 설립 등기하면 그게 다 사단법인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뭐가 생긴다? 법인의 권리 능력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예요. 재단법인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재단법인 대표적인 게 비영리 재단법인이 뭐예요? 학교재단법인 같은 거예요. 뭐 장학재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재단법인이에요. 그건 뭐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자가 내가 B라는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그래요? 그럼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 재산을 뭐 기부해서 뭐 재단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기부한다 그러면서 재단 만들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봐봐요.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막 지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1천억 원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1천억 원을 비재단을 만드는데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천억 원은 이제 비재단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재단에서는 뭐를 하냐? 뭐를 해요?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장학 사업을 한다. 그럼 장학 사업을 하려면 장학금 애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장학금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빌딩 하나 사는 거예요. 빌딩에서 월세가 1년에 100억씩 나와요. 월세가. 그 중에서 이제 한 50억은 장학 사업에 쓰고 나머지 50억은 여기 누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단, 사무국장을 뽑고, 직원을 뽑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재단은 누구 거냐, 이게? 재단의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재단 이사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너무 보기가 꼴사납잖아요. 제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1,000억 원을 제가 기부합니다. 그랬는데, 지가 재단 이사장 한다? 그것도 우습잖아요. 그럼 또 언론에서 막 친단 말이야. 이게 지가 이게 쇼한다. 그럼 누구 안 치는 거야? 아들 안 쳐요. 사돈의 8촌 안 치는 거예요. 너 재단 이사장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단 법인이에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 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런데 이제 권리 능력의 개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뭐라 그런다?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그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 어떤 사람?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출생 시에 권리 능력이 발생하고 사망 시에 권리 능력 소멸한다. 법인은 설립부터 해산 시까지 권리 능력이 존속하니까 법인은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단체가 법인된 게 사단법인, 재산의 단체가 법인된 게 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려면 아까도 그랬죠? 강근호가 1,000억 원을 비재단법인에 기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출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출연. 그럼 1,000억 원은 출연된 재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출연 재산. 자,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라 그랬죠? 사람의 단체. 사람의 단체는 모임이라 그랬어요. 모임. 무슨 회 하는 건 다 사람의 단체예요. 동창회, 친목회, 뭐 이런 거 다.
그런데 법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생긴다? 권리 능력이 발생한다. 그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모임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대다수는 설립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사람의 단체는 되었는데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럼 법인 아니죠? 권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이거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요거는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뭐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예. 일단 민법하고 친숙해져야 되니까. 316페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는 거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뭐냐면 뜻,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죠. 그 말은 사람의 단체다 그거예요. 사람의 단체. 여러분은 현재 단체입니까? 단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단체가 아니죠. 최소한 단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대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단체의 대표. 그리고 월 회비를 얼마씩 거둘 수 있는 규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목회나 이런 건 단체 맞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월 회비도 있고. 그러니까 조직이 돼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조직이.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 그러니까 우리끼리 규칙을 만들자. 그래서 월 회비는 뭐 2만 원씩 하고 경조사 때는 얼마씩 주자. 이런 거 다 합의하잖아요. 그게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걸 또 정관이라고도 하고. 대표의 방법, 사단의 명칭, 이런 우리끼리 친목회라고 부르자. 에? 주한 친목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이제 조직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조직은 되어 있는데 허가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요. 왜? 뭐 하려고 해요? 귀찮게. 국가의 지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다 그랬잖아요. 뭐가 없다? 법인격이 없다. 아까 권리 능력의 다른 말은 법인격이에요. 법적으로 인격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뭐다? 여기 써 있죠? 뭐예요? 종중. 종이 이게 집이에요, 집. 이게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재단을 얘기하는 거, 보일 시자.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집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집. 그걸 종이라고 해요. 중은 가운데 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가운데다 꽂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공간에서의 정중앙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원래 중이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예요. 회의 글자가.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 같은 시족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으로 종중. 이거보다 좀 작은 말은 뭘까요? 이게 제일 큰 말이에요. 문중. 이거보다 더 작은 말은 가문.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말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가문의 수치다. 그러잖아요. 더 작은 말은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집구석. 이게 큰 말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친회를 얘기해요. 종친회. 근데 요즘 그런 게 되게 종친회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약화됐잖아요. 그런데도 자, 이런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조상이
조선시대 때 엄청난 땅을 하사받았어요. 임금으로부터. 땅을. 임야예요. 네? 땅을 하사받고 그 임야에서 이제 뭐 농사도 짓고 밭도 갈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A가 사망하고 후손들이 한 30대 조 넘어왔어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렇게 쭉 넘어온 거예요. 그럼 후손들이 30단계로 내려왔으면 전국에 예를 들어서 진주, 강씨, 무슨 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쭉 있겠죠, 전국에? 그게 한 3만 명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지, 이제? 이 후손들의 공동 선조잖아요, 공동 선조. 넘겨받은 거예요, 땅을. 계속 넘겨받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때 제사장을 뭐라고 해요? 같은 종의 우두머리다 그래요. 종장이라 그래요. 그 구성원들을 종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종원이 전국에 3만 명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뉴타운 개발을 했다. 보니까 이 종중이 소유하는 땅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수용을 해버렸어요. 보상금으로 1천억이 보상금으로 종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종중 재산에 대해서 종원들이 이거 다 나눠 가지면 돼야 안 돼요? 못하죠. 왜? 이 종중 재산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꾸 여기 참석하는 거예요. 회의에도 참석하고 막 와서 종종 집안일도 거두고 제사할 때도 거두고. 그래서 막 참여해가지고 지들끼리 투표해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종중에 대표를 뽑는 거예요. 선거해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3만 명이 다 이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참여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규율을 하더라도 조직을 만들어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소송 걸면 얘들은 다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직접 나눠 뿌리지는 못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공동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재단. 재단 만들어 지들이 운영해 먹고 헤쳐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럼 여기 오는 사람들은 바쁘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할 일 없는 사람들 어떻게 재단에 좀 가가지고 우리 가문에 재산이나 좀 축내볼까 하는 놈들이 갈까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야 재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A라는 놈이 여기서 죽치고 있고 또 B라는 놈이 죽치고 있어서 서로 이제 사무총장 한다고 재단 이사장 한다고 서로 이제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놈이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면 얘가 막 헤쳐먹겠죠. 예? 종중재산인데 뭐 누가 뭐래요? 그럼 이놈이 붙다가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얘 들어가요. 들어가면 얘가 또 나와요. 얘가 이제 다시 집권하는 거예요. 그 또 막 헤쳐먹어요. 그럼 얘가 나온 다음에 자기 패거리를 물고 또 들어가서 또 전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후손들끼리 막 싸운다. 극단적인 경우에. 다 돈이 있으니까. 근데 조상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어요. 그럼 종중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뭐 하려고 그런 데 가냐고요. 예? 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하고는 너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가.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의 문제예요,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문중, 그죠? 또는 종중, 또, 이거, 교회. 교회가 있으려면 요즘 교회 대형화된 교회 엄청 많죠? 이게 교회야, 이제 딱, 교회. 자, 이 교회 토지하고 건물은 누구 거냐, 이거죠. 교회 토지와 건물, 이거 개척교회 그런데 말고요. 개척교회는 목사님이 그 조그만 동네 조그만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보증금 내고 월세 근근히 내면서 살아요. 그런 교회는 말고, 의리의리한 교회들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만 수백억씩 하는, 그죠? 주안에도 있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무슨 그죠? 이게 무슨 교회인지 사랑제병보다 더 커요. 교회가. 자, 이 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누구 거냐?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총유 재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우리 민법에 공유, 합유, 총유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총유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공통으로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건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인이에요. 교인. 종중재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종원들이에요. 다만 특징은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고 의결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나 토지, 교회 토지와 교회 건물에 대한 이 지분은 없지만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의할 수 있는 의결권은 있어요. 이 종중재산이라도 마찬가지죠. 종중 땅인데 이게 팔렸다 그래서 1,000억 원의 현금으로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결할 수는 있지만 내 거 내놔라라고 지분을 주장하지는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A라는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신도가 5,000명, B 목사님 주축으로 해서 신도가 4,000명, 둘이 반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리됩니다, 이제. 난 따로 나가, 4,000명 딱 데리고 따로 나가서 난 교회 차리겠다. 이렇게 분리해요. 그랬을 때 이 재산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싸움이 났죠. 그래서 과거에 부산 영락교회 사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막 날라차게 하면서 막 강목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텔레비에서? 절에서도 그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날라차게 하고, 강목 들고 막 이러고. 그거 다 용역들이에요, 용역들. 실제 신부님, 목사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스님들 그런 분들이 아니고, 용역들. 거기에 참여한 용역이 제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그 얘기 할 때, 영락교회 사건 얘기할 때, 그거 제가 들어갔는데요. 그거 저 가짜예요. 다 용역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교회가 분열됐을 때 교회 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아주 문제가 큰 내용들이다. 자, 다음 이제 권리 능력 봤어요. 권리 능력은 결국 권리의 주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리의 객체라고 해요. 권리의 객체. 어딜 보시냐면 184페이지. 지금 그냥 쭉 설명만 들으세요. 재미서만. 예. 재밌으니까. 근데 민법을 여러분이 혼자 책 보면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184페이지 보시고 저도 필게요. 거기 보셨죠? 184페이지 보시면 4번 해서 물권의 객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물권의 객체.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져 있죠? 읽어보시죠. 자, 그래서 양괄호 1번이 뭐였어요? 물건이죠, 물건. 자, 그럼 칠판 보시고 이제. 자,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을 우리 98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물건의 정의예요. 98조에서. 그럼 물건은, 자, 유체물은 뭐예요? 있을류의 몸체자예요. 눈에 보이는 몸통이 있는 물건이 물건이에요. 그죠? 및 그랬으니까 플러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뭐예요? 자연력이에요. 자연력. 자연력이라면 어떤 거죠? 물이라든지 바다. 바닷물도 물이잖아요. 바람, 햇빛,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뭐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관리가 가능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건이라고 해요. 자, 그럼 CC는 물건이다, 아니다? 물건이다. 사람이 아니니까. 유체물이에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에요. 유체물이잖아요. 유체물. 그죠? 유체물. 자, 이게 물건인데 여기서 표현은 관리라고 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랬을 때 이 관리라는 건 배타적인 지배다 이렇게 표현해요. 관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배타적 지배. 배타적 지배. 여기서 배타적이다라는 말은 타인을 배척한다라는 뜻이에요. 타인을 배척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 하는 거냐면 독점적인 지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을 배제시키니까 배타적이다라는 말은 타인을 배척시킨다, 배제시킨다. 오로지 나만이 지배할 수 있다. 독점 지배 가능성. 요게 있는 게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물건. 그러니까 물건은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독점적 지배 내지는 배타적 지배 그래요. 배타라고 했을 때 이건 타인을 얘기하죠. 이거는 배척한다 그 뜻이에요. 배척한다.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만날 수가 없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이다라는 말은 타인을 배제한다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뭐죠? 노타치.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여기 쉼표 이렇게 찍으면 안 되죠? 아니야. 만져줘. 그거 아니잖아. 못 만져, 그거잖아. 못 만져. 노타치. 그게 배타적이다. 그 말이에요.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이라면 그러면 그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이 산소, 공기. 산소가 뭐죠? 영어로 H2O? 그건 물이고 O2잖아요. O2. 무슨 CO2에 CO2는 이산화탄소고 홍준표도 아니고 말이야. 자, 그런데 농담한 거예요. 농담. 근데 산소를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물건이에요. 산소가 그 자체는 안 되죠. 근데 중국에서 판다더만요. 봉지에 담아가지고 진짜로 10원인가 얼마씩 판대요.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봉지에 담아 놓으면 이건 배타적 지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물건인 거예요. 그때는. 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니들 크면 물도 사 먹는다 이랬거든요. 웃기지 마세요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저도. 아니 수도권에서 물 틀어 먹으면 되는데 무슨 물을 그걸 왜 사 먹어? 어디 가도 물이 나오는데. 그죠? 사 먹잖아요. 배타적 지배. 용기에 넣어서 배타적인 지배, 독점적 지배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놓으면 그건 물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1980년대, 70년대에는 수돗물, 물은 물건이 아니었죠. 배타적 지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은 어떻게 나누냐면 그게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물건이고 동산도 물건이에요. 물건은. 그러면 이 동은 무슨 동? 고개 드시고. 이제 재밌게 해드릴게요. 이거 제 탓이에요. 주무시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자, 이 동이 무슨 동일까요? 움직일 동. 요거는 안일 부자죠. 그러면 얘는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는 재산, 재산산자, 움직이는 재산. 얘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쉽죠? 따라서 움직이면 동산이고 안 움직이면 부동산인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라고 99조 1항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부동산인가요? 땅은 부동산이죠. 및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뜻이죠. 그는 뭐예요? 그. 토지를 받는 대명사잖아요.
그 정착물 그러면 토지도 부동산,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이게.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리면 이건 뭐 그림이에요? 토지죠. 토지. 땅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아시겠죠? 이거 부동산이죠? 안 움직이잖아요, 토지는. 그죠? 네. 자, 그럼 그 위에 고정되어서 부착된 물건은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대표적으로 뭐죠? 이거 뭐예요? 건물. 건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얘도 부동산이에요. 건물은 부동산인데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예요? 아니면 토지와 건물은 묶어서 하나예요? 따로예요. 그래서 토지에 등기가 있는 것이고 건물에도 등기가 따로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죠? 나무죠? 근데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루 있죠? 그래서 이걸 수목의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무, 수목의 집단. 얘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얘도 부동산인 거예요.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수목의 집단도 부동산. 그럼 이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인가요? 아니면 토지에 묶인 건가요? 역시 토지와 별개예요. 별개. 나무 따로, 토지 따로예요.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얘를 등기를 하거나 또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공시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로 가는 거예요. 토지와 별개. 근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임목 등기라는 게 있어요. 따로. 등기가 따로 만들어져요. 나무들도. 그래서 임목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편말 붙이는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자세한 건 뒤에서 볼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추면 토지와는 별개지만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건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땅을 사고 팔면 나무도 같이 사고 파는 거예요. 포함되어서. 근데 얘를 따로 팔고 싶다 그러면 등기하면 돼요. 임목에 따라서, 임목법에 따라서. 자, 이것도 부동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토지상의 건물,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사과나무에 걸린 사과. 네? 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분리의 과실이라고 해요. 분리가 안 된 과실. 미분리 과실. 얘는 부동산, 동산.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사과.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근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표현하면 안 돼요. 시험 봐야 되는데 떨어진다는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예? 분리되면, 이렇게 분리되면. 그죠? 나무와 사과가 분리되는 순간, 얘는 뭐가 되죠? 사과는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분리되는 순간.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으로 간다. 그래서 얘가 분리되는 순간 샹송 있잖아요. 동상이 됐네. 그거 있죠. 그게 동산이 됐다 그 얘기예요. 바람이 불어서 동산이 됐다. 붙어 있으면 부동산, 분리되면 동산. 아시겠죠? 이건 뭐죠? 선인장이 아니라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농작물 그림이에요.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토지에 붙어 있는 순간 부동산이에요. 뽑으면 동산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린 부동산으로서 뭘 봤습니까?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로서 뭐 있다?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건물,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자, 오른쪽에 보시면 185페이지. 거기서 반가로 2번 뭐 나왔어요? 반가로 2번. 반괄호. 밑에서 6째 줄, 5째 줄. 토지 있죠, 토지. 그죠? 넘겨보셔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반가로 3번 뭐예요? 그렇죠. 건물 있죠. 그 다음에 4번. 그쵸. 오른쪽에 5번. 아, 이거 그림 그려놨네요, 제가 지금. 그죠? 요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볼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물건은 부동산하고 동산을 나누잖아요. 이 두 개지로 나누는데, 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물건 이퀄 부동산 플러스 동산이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일로 이항시키면 물건 빼기 부동산 이퀄 동산이죠. 그쵸? 이게 등호잖아요, 등호. 그러니까 얘를 넘겨주면 가로 바뀌잖아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런 건 아시죠? 오래 하면 이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여튼 이래요. 그럼 동산은 뭐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동산의 뜻은. 못 써놨잖아요. 물건은 부동산 플러스 동산인데 부동산이 일로 넘어가면 동산의 뜻은 뭐예요? 물건에서 부동산을 뺀 거. 그걸 좀 우리말로 좀 구상하게 못해요? 물건에서 부동산 빼면 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닌 물건. 요걸 동산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뺀 거 그러지 말고. 동산이 뭐라고요? 부동산이 아닌 물건. 자, 다시 부동산은 뭐예요? 동산이 아닌 거. 아니, 여기 써놨잖아요. 부동산은 그 토지 및 그 정착물. 그죠?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랬을 때 요 그는 토지의 정착물이란 뜻이에요. 앞에 있는 단어를 받으니까 대명사로.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로서 어떤 게 있었다고요? 건물,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 요것들을 다 뭐라고 하자? 부동산. 동산은 뭐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닌 물건. 나머지 모든 걸 다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예요. 근데 안 움직이려면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 고정되어서 부착되어야 된다.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으로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지금 우리는 근데 뭘 보는 거예요? 네? 이 전에는 뭐 봤죠? 괜찮아요. 권리에 뭘 봤어요? 네? 이렇게 보는 순이에요. 권리 주체에서 뭘 공부했어요? 누가 있어요? 참고로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자.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에요. 권리의 주체로서는 이걸 받고 권리의 객체로서는 뭐가 있다?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물건이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 물건에 대해서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를 갖는다 그거잖아요. 그죠? 네. 권리의 주체가 권리의 객체를 자, 이게 자동차나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건 다 물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팔 수 있나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주인이 갑에서 을로 뭐 하는 거죠? 변경하잖아요. 변경되잖아요. 그죠? 집주인이 바뀌듯이, 차주인이 바뀌듯이 그 물건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변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